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제10탄입니다. 어제 제가 9탄에서 존 볼튼이 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오늘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 통일부 장관한 이종석이죠. 이종석이 그것과 정면으로 들이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종석 주장은 뭐냐면, 그 여기 보시다시피 그 평화 협정에 의해서든 아무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이 핵 전략 자산을 반입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석이라는 인물은 재밌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북한을 잘 아는데 북한을 상당히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인간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는 한국에서 노동신문 수십 년어치를 가장 정교하게 분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그러니까 김일성 사교, 그러니까 백두혈통 사교가 결정적으로 성립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1956년에 그러니까 종파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종파주의자란 욕은요, 거의 뭐라고 말을 할까요? 거의 그러니까 욕 중에서 가장 살벌한 욕이에요. 너 종파주의자야 하면 너희 집안 다 망했어, 그 소리예요. 그게 이 종파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후르츠초프가 들어왔잖아요. 1953년 뭐 요때 이제 스탈린 죽었으니까. 스탈린이 언제 죽었는지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거요, 간단해요. 6.25 끝난 해에 죽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면, 전쟁에서 이제 아무 얻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종전 협상을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죽고 나서 3개월인가 있다가 종전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악마고리 같은,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51년 한 여름쯤 되면 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후로 죽기 전까지 2년 가까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독한 악마죠. 너희 한번 뭐 먹어봐라, 이거지,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그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후르츠초프 체제가 들어서서 후르츠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한 게 56년 초입니다. 이 후르츠초프가 격하운동을 하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 공개가 안 돼요. 소련 그 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당대회에 스탈린 격하, 스탈린 비난, 비판, 그 연설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 연설을 녹음해서 그거를 밀봉을 해서 북한으로 보내요. 그리고 북한의 모든 주요 그 당 간부들을, 김일성 다 포함되죠, 다 모아놓고 그때 밀봉을 뜯어서 실시간으로 처음으로 동시통역 해주면서 그걸 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스탈린 비판이 딱 나오거든. 그때는 소련이 그런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을 지배하고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 비판이 쫙 나오니까 연안파 찌끄레기, 그러니까 전번에 한번 그 무정이 이끄는, 김무정이 이끄는 친중파들이 6.25 때 그 싹 망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연안파 찌끄레기들하고 박헌영이 죽임당한 후에 살아남아있던 남노당 멤버들하고 이 사람들, 또 반김일성파, 소련파, 이런 그 파벌에 있는 사람들 얼굴에는 화색이 피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 체제라는 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어떤 제스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거긴 살아남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암시라고요. 보세요. 후르츠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는 소련 당내의 기밀 연설을 밀봉을 해서 북한에 보내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 간부들을 불러놓고 실시간으로 그걸 틀었다. 이거는 김일성 날려라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김일성 파들은 그냥 얼굴이 그냥
화사하게 피고 김일성 파들은 그냥 얼굴에 백지창처럼 이렇게 질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국도 똑같은 사인을 보내요. 김일성 날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김일성 날리겠다고 이제 완장차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김일성은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그때 김일성이 왜 살아났냐? 백두혈통 사교체제 같은 게 있으려면요, 로또를 맞아야 돼요. 그때 김일성이 맞은 로또가 뭐냐? 헝가리 민주화 봉기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민주화 봉기가 일어나니까 헝가리 경찰이나 군인이 진압을 거부해요. 56년에. 그러니까 소련군 탱크가 들어가서 우리로 치면 인구의 0.5%니까 우리로 치면 25만 명, 한 3만 명 정도를 탱크로 깔아 죽여요. 6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인구가. 그래서 소련도 엄청 쇼크를 충격을 먹죠. 그러면서 소련과 중국이 야, 이거 김일성 잘못 드러냈다가는 소련 중국 사이의 긴장도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그리고 북한의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일성 체제를 그 자리에 그냥 눌러 놓습니다. 그게 56년 종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다시 살게 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냥 다 숙청 보내고 전부 다 아오지 탄광 보내고. 그게 종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파는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들을 종파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백두혈통 사교체제에서는 이 종파주의자 그러면은 너 죽었어 그 소리예요. 그게 이 해에 종파주의자들을 다 진압을 하고 전부 다 숙청을 하고 처음으로 그때의 주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아직 주체사상은 나올 때가 아닌데. 자, 아까 이종석 얘기하다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정을 가장 생생하게 해석해낸 학자 중에 하나가 이종석입니다. 이종석은 북한의 뿌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성격도 알고. 그런 자가 북한을 옹호하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생명체죠. 저는 뭐 꼭 모욕하는 뜻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정말 신기한 생명체예요. 어쨌거나 이 이종석이가 그 볼튼이 말한 입장을 완전히 까부시는 소리를 오늘 한 거예요. 볼튼이 엊그저께 말한 입장을. 그러니까 뭐 간이 부었나 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말을 했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폭스뉴스에서 다뤘던 얘기들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비핵화, 요번 판문점 먹방쇼에서 말한 비핵화라는 건 남북 간의 핵의 문제지 미국의 핵무기가 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건 미국의 손발을 묶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볼튼이 엊그저께 폭스뉴스랑 할 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석 바로 들이받은 거예요. 한반도의 비핵화가 일어나면 주한미군은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전개해서는 안 된다요. 이게 이제 엊그저께 누구죠? 문정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라고 하는 문정인이란 그 연대 학자죠. 이른바 햇볕의 설계자라고 흔히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전에 말했듯이 그건했던 사람이에요. 몇 달 전에. 미군, 주한미군 뭐 별거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대통령 특보란 자가 그런 그건을 했었다고요.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되기를 문정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됐거든요.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 주둔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난이 빗발치니까 오마이뉴스가 오마이쉴드를 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의 오마이쉴드입니다. 이 쉴드 내용은 뭐 구구절절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쉴드 내용은 뭐냐면, 야, 너희 문정인이 문정인 특보의 논문이라도 읽어봤어? 그게 미국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짧은 에세이성 논문이라기보다 에세이죠.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에세이 읽어봤어? 이 소리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오마이쉴드 아니 오마이뉴스 자꾸 헷갈리네. 아무튼 간에 오마이쉴드는 오마이뉴스든 간에 문정인 입장에서는 오마이뉴스가 오마이쉴드로 보이겠죠. 오마이쉴드 아니 오마이뉴스의 얘기는 뭐냐면은 야, 그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쿨하게 학자답게 얘기한 거야. 이런 식의 논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문정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역시 그 난제에 부닥치게 된다. 평화협정이 맺어졌을 때 주한미군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어렵게 된다. 마치 자기는 어떤 주장 안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거야말로 주장 아닙니까? 결국은 주장 안 하는 학문적, 객관적 무슨 그 추론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주장이거든요. 이 인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문정인 씨, 당신 정치적인 사람 맞죠? 순진한 사람 아니죠?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계산하는 분 맞죠? 거기에 당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마치 학문적 어떤 추론인 것처럼 예측인 것처럼 이렇게 어투는 그렇게 썼지만 실제 담긴 의미는 평화협정 맺어지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 소리 맞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쉴드 짓 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그 사우디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주한미군이 어떤 거냐.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핵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생각 한번 해보죠. 우선 핵 문제부터. 주한미군이 핵을 움직인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국은 핵을 반입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는다? 미국 그거 못 받아들여요. 왜냐? 군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그런 걸 못을 받게 되면 주한미군이 우리 핵 없어요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사찰을 받게 돼요. 그게 빌미가 돼서. 아니 없는 핵도 있다라 그래야 되고 있는 핵도 없다라 그래야지.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병이라는 건 남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그럼 없는 핵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있는 핵도 없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의 법으로 박아가지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에서 핵을 반입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걸 뭐 난다치 신고해야 된다는 도 한국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따위로 해놓으면 우리의 위급한 상황 때 주한미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고요. 이게 그렇게 손발을 묶어놓으면 그건 이미 군이 아니에요. 군인들을 수갑 채워서 손발 묶어놓으면 그게 군인입니까? 아주 악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도 감히 못하는 도발을 문정인이나 이종석 같은 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효순 미선 그 안타까운 죽음이죠. 어린 여중생 둘이. 그런데 그때 이런 사정은 주목이 안 됐다고요. 그 길이 장갑차가 다니면서 훈련하기는 어려운 길이니까 그 길을 확대해달라고 의정부 시에 엄청나게 여러 번 건의를 했다가 묵살된 길이에요. 이게 훈련 중에 출동한 장갑차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여중생 2명이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깡통 좌파들이 몽땅 국민들 선동해서 2002년이죠.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시청 앞을 점거하고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때 싸이는 그 강남 그 노래 부른 싸이는 말춤춘 싸이는 그때 미군 가족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그 할매 할배 애비 애미 자식 딸 모두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이런 랩을 불렀다니까요. 싸이 당신 한번 와보셔. 여기 당신 한번 와봐. 그때 당신 대마 사건 풀리려고 걔들 비유 맞춘 거야 뭐야? 사람 그러면 안 돼. 좀 망했다고 해도 그냥 참아야지. 그걸 비유 맞추겠다고 그런 흉악한 노래 불러? 당신 거 반인류적 노래거든. 미군을 죽여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들 딸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싸이 당신 한번 내가 당신 집 앞에 가서 싸이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싸이 아들 딸 싸이 애비 애미 모두 빨가벗겨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그러면 내가 그거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답지 않게 살아? 철 좀 드셔. 이게 겁대가리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개 흉악한 짓들을 그냥 눈 딱 감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싸이 대마로 손발 묶여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권력이 잡은 저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짓까지 했다라고 저희는 추정해요. 싸이가 정말로 그렇게 내심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러나 자기 손발 묶인 거 풀겠다고 남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라는 노래를 거의 그 선동대 갖고 나와 있는 군중 앞에서 가수란 자가 쳐불러요? 그게 가수가 할 짓입니까? 당신 말이야 싸이, 더 늙기 전에 와서 반성문 쓰고 시작해. 공개적으로. 자, 이제 저 싸이 얘기하다가 열받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주한미군의 존재가 이종석의 말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핵이 한반도가 비핵화되니까 핵무기를 그러니까 뭐 반입한다든지 운영하는 것이 한반도가 비핵화됐으니까 금지돼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인가 너희인가? 너희 문정인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도 한국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얘기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한번 바레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우디의 그 항구가 있어요. 코바라고. 이 코바가 아람코가 있는데요. 아람코가 아라비아 아메리칸 컴퍼니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의 준말이 아라비아의 AR이 오고 아메리카 AM이 와서 아람코예요. 이 아람코가 사우디의 모든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코바항에서 떠나는 원유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바에 가면 그 경비시설이나 그 아람코 보안대의 그 살벌함과 힘은 사우디 국가보안대의 살벌함과 힘보다 더 세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아람코 보안 책임자쯤 되면 아마 사우디의 왕자가 한 5천 명 있다 그러는데 그 5천 명 왕자 중에 최소한 5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실력자일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데라고요. 그 아람코가 있는 코바라는 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의 핵심 기지인데 그 코바에서 연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 바레인이 나와요. 조그만 섬나라죠. 여기 지도에 보시듯이. 이 바레인에 미군 기지가 둘이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의 그 우리나라 치면 그 부산에서 거제도 같은 데인데 코바가 그렇게 잘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미군 기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안이 보장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레인 정부가 미군 기지를 유치했다고요. 왜 유치했을까요? 사우디는 인구가 3,228만이고 바레인은 인구가 142만이에요. 사우디는요 훨씬 더 사나운 근본주의 이슬람 전통을 갖고 있고 바레인은 널널해요. 바레인 가면 술 마셔도 돼요. 바레인이 사우디를 무서워해서 미군을 유치한 거예요. 미군 기지를. 자, 문정인 씨, 이종석 씨, 중국 어떻게 상대할 텐데? 주한미군이 북한만 겨냥하고 있는 거야?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함만이야? 6.25가 원래 북한만의 전쟁이야? 그 스탈린이 쳐벌렸고 나중에 모택동해가 와서 쳐벌린 전쟁이잖아. 당신들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부터 밝히고 당신들 주장을 해. 그래야 솔직한 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한 성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박원순 선생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 궁둥이에 파리 한 마리는 멀리 못 가지만 파리가 말 궁둥이에 달라붙어 있는 딱지같이 엉켜있는 똥딱지 위에 앉으면 말을 따라서 말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뒤틀어 모시고 중국의 한 성으로 살 때 비로소 무궁토록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당신들 주장을 한다면 주장이 앞뒤가 돼. 지금 혹시 내심에 그 생각 있는 거 아니죠? 임종석 씨, 아니 임종석이란다. 이종석 씨, 저 이름이 비슷해. 그 다음에 문정인 씨, 대답해 보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 제대로 안 하고서 그런 주장하면요, 그거 저 사나운 사람들은 당신들대로 중국 간첩이라고 부르는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겨냥을 한 그런 악랄한 주장을 하는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통째로 중국에 무장 해제시키는 주장을 하는지 그 속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 오세요, 한번. 물론 전번에도 밝혔듯이 당신들 같이 고매하고 장관식 해먹었고 뭐 햇볕 정책을 쥐고 흔들었다는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시장에서 뒹구는, 천하게 뒹구는 제야의 극우, 수구, 꼴통에 토론 테이블에 가면 못 나올 거예요. 나오면 몸을 낮춘다고 생각할 테니까. 어쨌거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러기들의 세뇌는 엄청나죠. 이런 사정이 언론에서 안 조명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종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 인물이 북한의 역사와 북한 지배체제, 다시 말하자면 백두혈통 사교체제의 생성 과정과 그 특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을 역성 들어왔을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언론이 드물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종석이가 오늘 한 발언이 그냥 그것만 보도했지 이것이 존 볼튼과 직방으로 충돌하는 주장이었다. 엊그저께. 이종석의 발언은 존 볼튼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걸 지적해주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세뇌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상황을 모르면. 그런데 이 세뇌를요, 증폭을 하는 거예요. 누가? 포탈이요. 네이버. 다음이 증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탈이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증폭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홀이나 한번 오늘 제가 좀 같이 검색을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뭐 이런 걸 좀 갖고 나왔죠. 이게 자꾸 근데 뭐가 뜨냐? 예. 한번 보시죠. 예. 제가 한번 여기서 우리 배우다 뭐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이종석의 같은 이름에 누가 있다 이런 게 딱 되고 그 다음에 배우 이종석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내려가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구글 맞죠? 예, 배우 이종석이 나오고 바로 여기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죠. 오늘 이종석이 많이 떴네요. 그런데 그 다음엔 두 번째 가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두 번째 가면은 바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종석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했으니까 만약에 통일부를 쳤다. 그러면 정치인 이종석, 이종부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한미훈련 축소하면 이런 얘기 나오고 문재인 정부 북핵 대결 이런 얘기 나오고 쭉 이렇게 쿨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에 가서 이종석을 치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좀 달라요. 많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면 이제 이 배우가 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오른쪽엔 또 자기들이 띄우는 뉴스 토픽에 나와서 뉴스를 저기서 바로 팔아먹죠. 그리고 그거 하나 써놓고 다시 또 배우 비슷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종석 잠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카페에서 다루는 거 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구글에 이게 구글 페이지인데 구글 페이지에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게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말해서 네이버에서 만약에 아까 문정희를 쳐보죠. 그럼 이 문정희가 나오고 뉴스에 문정희 지금
그 검색도 안 해봤냐? 바로 오마이뉴스 이 문정인 쉴드가 바로 올라오잖아요. 이 문정인 쉴드 아까 제가 말한. 그런데 구글에서 만약에 문정인을 쳐보잖아요. 이렇게 빨리 쉴드 안 올라올걸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무위키 나오고 문정인 논란 옛날 거 나오고 문정인 특보를 위한 변명 미디어 오늘 나오죠.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 나오고. 그러니까 구글은 뭐냐면은 저기는 오마이뉴스를 나오지만 여기는 미디어 오늘. 구글은 이거예요. 일부러 띄워주는 게 아니라 검색 카운팅을 해버린다고요. 여기는. 그래서 검색이 먼저 되는 걸 띄워요. 그래서 이 문정인에 대해서 그 둘이 검색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여기서는 문정인을 쳤는데도 뉴스를 계속 팔잖아요. 구글에서는 문정인을 치면 문정인 검색 잘 된 것부터만 나와요. 그냥 아무 뉴스도 안 판다고 여기는. 그냥 문정인 얘기만 나온다고요. 여기는 뉴스를 자기들이 이 실검 순위 매긴 뉴스를 여기선 떠먹이는 거고 네이버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 실검 자기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뭐 자기들 주장은 뭐 공정하게 심사해서 아니 공정하게 한 게 드루킹의 텃밭이에요? 공정하게 해서 드루킹의 텃밭이냐고요. 이게 네이버잖아요. 네이버는 바로 뉴스, 그러니까 매 페이지마다 뉴스를 자기들이 정한 순위에 의한 뉴스를 국민들한테 세뇌를 하는데 그 뉴스 보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른 거 보죠. 만약에 중화요리를 찾았다. 이건 지금 구글의 중화요리예요. 제가 구글 크롬을 쓰니까 바로 여기다 대고 그냥 치는 거예요. 중화요리 중에 제일 큰 하림각, 북경 중화요리, 중화요리 음식점 이렇게 해서 딱 그 몇 군데 광고하는 중화요리집 치고는 바로 그냥 중화요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그냥 정직한 검색 순위에 따라서 자기들 검색 알고리즘, 그 구글의 특허예요. 그러니까 그 특허 문서니까 공개돼 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페이지부터 위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돈 받고 해주는 거 몇 개 하고선 바로 그냥 전부 중화요리 자체만 한 것만 쭉 하는데 네이버를 한번 쳐볼까요? 여긴 떠먹여줘요. 똑같아요. 아까 여기 보면 자 중화요리 치면 자 블로그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 블로그 아시잖아요. 대부분은 특히 이런 종류의 것들은 그 파워블로거들, 그러니까 마케팅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업체와 관계를 맺고 파워블로거들 대부분이.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합검색 눌러도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장사판인 거예요. 그 다음 웹사이트, 이것도 당연히 누구 먼저 올리나 이것도 장사판이죠. 그 다음에 카페, 이것도 장사판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특히 난도질할 수 있는 지식인. 그 와중에도 또 뉴스 토픽.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 뉴스 토픽이라는 실검순위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개돼지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어떻게 드루킹 같은 걸 날뛰게 내버려뒀나? 네이버 임직원한테 묻는 거예요. 자, 이 중화요리 검색한 거 보세요. 보면은 검색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블로그, 그 다음에는 사이트라 그래서 카페들 자기들 멋대로 순위 매겨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카페, 이것도 또 그렇게 해서 전부 장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싸구려 장사판에 가서 검색하실래요? 아니면 제대로 된 구글 같은 데 가서 검색하실래요? 싸구려 개돼지 음식 먹으실래요? 아니면 좀 고생해더라도 사람 음식 드실래요?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 짝퉁 포탈에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요. 제대로 된 검색 엔진은 몇 개 없어요. 하다못해 네이버는 이거 명확하게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보세요. 중화요리를 쳤는데 검색을 한 게 아니라 블로그 띄워주고 웹 띄워주고 카페 웹사이트 띄워주고
카페 띄워주기. 이게 검색 엔진이 아니잖아요. 아까 구글 보세요. 얼마나 중화요리 딱 치면 앞에 여기 광고 딴 거 몇 개 하고 그 다음 아래는 쭉 그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순서대로 나와버린다고요. 그냥. 이게 검색 엔진이죠. 네이버는 검색 엔진 아니에요. 고소해도 좋아요. 내가 물어볼게.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 구글. 그 다음에 야후. 일본은 야후가 잡고 있잖아요. 나머지 서방 세계 대부분은 구글이 잡고 있고 러시아 얀덱스인데 그 검색 엔진이에요. 하다못해 중국이요. 구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만 바이두 그 검색 엔진이에요. 괜찮은 검색 엔진이에요. 한국만 이 지경이에요. 지멋대로 검색도 안 하고 상 차려갖고 국민들한테 개돼지 음식 먹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 보탈입니다. 막강합니다.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거 쓰고 있는 우리는 뭐냐고요. 개돼지 맞죠? 개돼지 탈출 첫 번째 방법 네이버 다음 카톡 같은 데서 검색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브라우저에서 검색하세요. 네이버 다음 카톡 같은 것, 네이버나 다음을 브라우저 열렸을 때 첫 번째 창으로 절대로 삼지 마세요. 하다못해 뭐 조선일보 첫 번째 창으로 삼든 그것도 싫으시면 한겨레 신문이라도 첫 번째 창으로 삼으세요. 그거 다음 첫 번째 상 심게 돼 있도록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경우 있는데 컴퓨터 잘하는 사람 와서 부르면 그거 해제시키고 그 뭐 조선일보든 뭐 펜앤마이크든 뭐 한겨레든 뉴데일리든 그거 첫 번째 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백모를 첫 번째 상으로 잡는 길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저는 유튜브 동영상이어서 페이지가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자 이종석이나 또 문정인이 같이 그렇게 막 이런 이상한 위험한 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존 볼튼 들이받아가지고 바로 받아버린 거야. 며칠 만에 받아서 야 그 남북 비핵화 하면 너희 주한미군 너희도 핵 다 신고해야 되고 우리 허가 없이는 한반도에서 반입하거나 전개할 수 없어. 그럼 중국에 대한 무력 완전히 손발 묶는 거잖아요. 있다 그래도 없다 그래야 되고 없다 그래도 있는 척 해야 되는 게 핵인데 국민 전체를 중국에 볼모로 내주겠다는 주장이잖아요. 자 이런 흉악한 소리를 한다든지 혹은 문정인처럼 그거 뭐 주한미군 별 수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혹은 엊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자들의 이야기 이런 관점들이 아까 지금 네이버의 그런 개돼지 밥상 차리는 수법 엉터리 그 검색 이것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개돼지 사육 사료로 그냥 퍼먹여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문화와 소통과 언론 지평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겁니다. 주인인데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문화의 정신운동부터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400,000명 조직화돼서 이들을 압박해야 돼요.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 돼요. 너희 그거는 사람을 위한 밥상이 아니야. 개돼지 사료야. 양심 좀 가져라. 그건 개돼지한테 주고 나 사람이거든. 내가 너희 주인이거든. 내가 너희의 고객이거든. 나한테는 사람에 걸맞는 밥상 좀 차 내려봐. 이 못 배운 쌍스런 놈들아.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의 문화와 언론을 흔들고 있는 교육을 흔들고 있는 지식을 흔들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